예전엔 그런 생각조차 못했다. 성욕이라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남자들이나 느끼는 거라고. 여자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남편하고 결혼한 지 벌써 26년. 아이 둘 낳고 키우고 회사 다니면서 반찬 해놓고 집안일 돌보는 게 내 하루의 전부였다. 내 욕구, 내 감정은 항상 맨 나중이었다. 그렇게 사는 게 착한 아내, 좋은 엄마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50이 넘고 나니까 몸이 먼저 말하더라. 그냥 괜히 짜증이 나고 남편이 옆에 누워있는 게 자꾸 신경 쓰이고 어느 날은 숨소리마저 거슬리다가도 또 어느 날은 괜히 손을 잡고 싶어지고 내가 왜 이러지?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배란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처음 알았다. 폐경 전에도 그런 감정은 있다고. 심지어 더 예민하게 느끼기도 한다고. 그 글을 읽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엔 다들 말 아끼더니 사실 나도 그런 기분 들 때 있어 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둘 꺼내놓더라. 나만 이상한 게 아니란 사실에 괜히 울컥했다. 그래서 나는 참았고 잊었다. 이런 감정은 나와 상관없다고 믿었다. 아이 낳고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밤잠 설치며 키우는 게 전부였으니까. 몸은 늘 지쳐 있었고 마음은 그보다 더 말라 있었다. 남편은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요즘은 왜 그렇게 무심하냐고 묻기도 했지만 나는 그저 피곤하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고 솔직한 마음을 꺼낼 용기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야 문득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다. 어느 날이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는 주름이, 가슴 한쪽엔 텅 빈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그날은 샤워를 오래 하고 싶었다. 평소보다 더 진한 향수를 뿌리고 싶었다. 남편이 오늘따라 조금은 다르게 보였다. 왜 이러지?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나 싶었다. 그 감정이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꼭 찾아온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특정한 시기,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짜증이 늘고, 남편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괜히 신경 쓰이고, 또 어떤 날은 남편의 체온이 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때서야 알았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구나.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말 못했던 욕망이라는 걸.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이 단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오랜 세월 참고 조용히 살아온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은 쓸쓸함이었다.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그저 남편의 따뜻한 손길, 가끔은 안아주는 포옹 하나, 말 대신 전해지는 진심, 그런 게 그리워졌을 뿐인데.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아니, 오히려 더 무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가 눈빛을 보내도, 옷을 조금 다르게 입어도, 향수를 바꿔도 눈치채지 못했다. 왜 갑자기 짜증을 내? 또 왜 기분이 안 좋아? 그런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내가 무얼 원하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를 사람. 그게 내 남편이었다. 그래서 더 외로웠다. 부부로 26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른다. 나는 말없이 밤마다 다이어리에 표시를 해두었다. 이상하게 몸이 뜨거워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지는 날들. 그날이 다가오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았다. 그게 배란기라는 걸, 호르몬의 변화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 알았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날이 되면 괜히 마음이 예민해지고 남편의 작은 말투에도 상처받고 갑자기 어떤 날은 설레는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반복됐어요. 매달 비슷한 시기, 비슷한 기분, 비슷한 욕망. 몸은 확실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젊을 땐 몰랐어요. 그땐 그냥 남편이 원하면 따라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나는 늘 뭔가를 줘야 하는 사람이라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의 나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 몸이 어떤 때 반응하는지도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런 날엔 남편 옆에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팔이 살짝 닿기만 해도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만 참아요. 말을 못해요. 그걸 말하는 순간 내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거든요. 혹시 그가 이제 와서 왜 그래? 그 나이에 무슨 그렇게 말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해받지 못할까봐. 욕망을 말하는 순간 그걸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참는 쪽을 선택해요. 말하지 않는 쪽을, 속으로 삼키는 쪽을요. 근데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데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니. 어느 날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 평소처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따라 분위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너희 요즘 그런 생각 안 들어? 딱히 구체적인 말도 아니었는데 다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떤 생각? 누군가 묻자 그 친구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나 요즘 혼자 그런 생각이 잤구나. 잠깐 정적이 흘렀고 갑자기 다들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치. 나도. 그런데 남편이 눈치가 없어.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그냥 참아. 놀라웠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들 같은 시기에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뿐. 그날 우리는 20대 때도 30대 때도 하지 못했던 대화를 50대가 되어서야 처음 나눴어요. 누군가는 나는 배란기 때가 제일 힘들어. 몸이 반응하는데 그걸 어쩌겠어.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친구는 난 그 시기 되면 괜히 짜증이 많아지더라. 남편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가 나. 라고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죽이고 들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부끄러움보다 안도감이 컸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공감.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전에는 늘 엄마, 아내라는 역할 속에만 나를 가뒀다면 이제는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보게 되었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어. 이상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다들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아무도 말을 안 했을 뿐,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고, 욕망을 드러내면 안 되는 줄 알았고, 늘 받아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근데 그건 진짜 내 마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날 이후 배란기, 즈음이 되면 예전보다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마음이 울컥울컥할 때 그게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괜히 긴장되고 그의 손등 하나가 괜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가끔은 그 따뜻함에 마음이 찡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감정이 들면 애써 눌러버리거나 내가 왜 이래? 하며 스스로를 다그쳤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 나도 이런 때가 있지. 이건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스스로를 다그치는 대신 이제는 다정하게 말해줘요. 괜찮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 조금씩 나를 변화시켰어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같은 식탁에 앉아도 어쩐지 마음은 점점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엔 손만 스쳐도 가슴이 두근거렸고 퇴근하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만 봐도 설렜는데 이젠 그냥 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따라 남편이 유독 크게 느껴져요. 숨소리 하나에도, 팔이 나와 닿는 그 무게에도 괜히 내 마음이 요동치고 괜히 눈물이 핑 도는 날이 있어요. 말하고 싶죠. 나 당신 안아줬으면 좋겠어. 오늘 밤 내 손 먼저 잡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렵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린 대화가 없어요. 오늘 뭐 먹었어? 뉴스 봤어. 그 정도예요. 감정이 담긴 말은 너무 오랜 시간 하지 않다 보니 이제는 꺼내는 법조차 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혹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남편은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에 스스로를 가두게 돼요. 그런데 한편으론 남편도 나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저 우리 둘 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를 뿐인 걸지도 모르죠. 그래서 요즘은 작은 시도라도 해보려고 해요. 저녁에 일부러 옆에 앉아본다든지,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본다든지, 예전처럼 TV 보다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기도 해요. 말은 없지만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을 때 그 손끝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아마 나만큼 그 사람도 놀랐겠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잠들어 버렸을 텐데 그날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조금 더 붙잡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온기를 느끼면서 그 짧은 순간이 이렇게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나도 모르게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옷장 앞에서 옷을 고를 때 조금 더 밝은 색에 손이 가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를 때도 예전보다 좀 더 생기 있는 색을 선택하게 되고 거울을 보며 문득 나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처럼 격렬하거나 뜨겁지는 않지만 어딘가 서서히 부드럽게 내 안에서 온기가 퍼지는 느낌. 특히 배란기 즈음에는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괜히 예민해지고 괜히 짜증이 나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이 드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남편의 작은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려요. 예전엔 스쳐도 몰랐던 감촉이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다가와요. 이런 걸 이제서야 느끼게 되다니 참 이상하죠. 젊을 때는 그냥 해야 하니까, 남편이 원하니까 라는 이유로 하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원하니까 라는 이유가 생겼어요.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야 내 마음과 내 몸이 일치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말수가 많지 않고 그저 TV를 켜두고 소파에 앉아 있거나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만 보곤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이젠 그 무뚝뚝함이 예전처럼 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 아무 일 없는 저녁, 저는 식탁에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더 올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장아찌였죠. 별말 없이 밥을 먹던 남편이 오랜만이네. 이거 하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저녁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저는 마음이 꽤나 들떠 있었어요. 이 작은 반응 하나에 이렇게나 기분이 좋을 줄이야. 참 단순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레 그의 팔에 기대봤어요. 아주 살짝, 아주 조심스럽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책을 덮었고 천천히 불을 껐어요.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린 서로 느낄 수 있었어요. 무언가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그날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내 몸이 열리는 시기, 마음도 같이 열리는 그 며칠.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신호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내요. 향수를 살짝 더 뿌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고 남편에게 오늘 일찍 자자라고 먼저 말해보기도 하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말이죠. 하지만 그런 말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도요.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심히 넘겼을 작은 행동들도 이제는 눈치채는 듯 보였죠. 제가 거실에서 향초를 켜두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있으며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라고 슬쩍 말을 걸어왔어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음이 났고 괜히 수줍어졌죠. 어릴 땐 이런 감정이 흔했는데 이 나이에 새삼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먼저 손을 잡더라고요. TV를 보다가 말도 없이 제 손을 쓱 잡는데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종일 내내 떠오를 만큼 기분이 좋았어요. 당신 손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그냥 멋쩍게 웃기만 했죠.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은 먼저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등을 맞대고 누운 채로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그저 습관처럼 지나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소중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우리 사이의 오래된 틈을 메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나도 잘 몰랐어요. 하고 싶다는 감정이 어떤 건지조차 몰랐어요. 그저 남편이 원할 때 맞춰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그게 아니었단 걸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다가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몸도 가볍고 괜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날인데도 그날은 유난히 남편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느끼고 싶어서 그 시간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몸이, 마음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어요. 그날 이후로 즐거움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했죠. 그동안은 늘 맞춰주기만 했기에 즐겁다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내가 원할 때 느끼는 감정은 절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열릴 때, 내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그 시간도 따뜻하고 깊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이 나이에야 느낄 수 있었던 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늦게라도 깨달았다는 게 참 감사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나는 스스로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엔 거울을 봐도 주름부터 찾고 처진 눈매에 한숨부터 쉬었는데 이젠 조금 달라졌어요. 이 나이에도 내가 예뻐 보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가끔 요즘 표정이 참 좋아 보여 하고 말해줄 때면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활짝 펴졌죠.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수동적으로만 있지 않게 됐어요. 원할 때는 눈빛으로 말하기도 했고, 남편의 손을 먼저 잡기도 했죠. 예전에 나는 그런 행동이 부끄럽고 민망했어.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거더라고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기분 좋아지려고 더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몸의 반응도 훨씬 솔직해졌어요.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니까 더 자연스럽고 더 깊었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남편도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자주 웃고 내 눈을 오래 바라보는 일이 늘었죠.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오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져요. 여자의 욕망은 그냥 한 가지 감정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20대엔 설렘이 전부였고, 30대엔 책임감과 육아에 묻혀 있었고, 40대엔 모든 게 너무 피곤했어. 욕망이 뭔지도 잊고 살았죠. 그런데 50대가 되자 다시 내 안에 뭔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욕망이라기보단 살아있음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그리움이었고, 따뜻한 체온이었고, 다정한 눈빛이었어요. 어떤 날은 남편이 팔을 뻗어 소파에서 내 어깨를 감싸줄 때 그 순간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단지 스킨십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배려와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거든요. 예전엔 밤일은 남자가 먼저 하는 것, 여자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에 스스로를 닫아버렸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원할 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런 표현은 절대 야하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건 내 삶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감정이고,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감정은 늦은 때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걸요. 그렇게 내 안의 감정을 조금씩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부부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그냥 각자의 역할만 하면서 같은 집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아이 챙기고 각자 일하고 피곤해서 말도 없이 잠드는 날들. 그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우린 부부라기보다 동료나 룸메이트처럼 느껴졌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조금씩 열고 남편에게 감정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서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같이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소파에 나란히 앉아보는 드라마 한 편도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해졌어요. 남편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는지 자주 요즘은 내가 참 다정해졌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면서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였어요. 남편도 그걸 알아봐주고 그 변화에 따뜻하게 반응해 주니까 더 용기가 났죠. 그리고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린 서로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존재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게 참 큰 위안이었어요. 중년의 삶에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고마웠어요. 50대가 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로서의 감정도, 욕망도, 사랑도 그저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자격도 있다는 걸요. 몸이 말해 주었고 마음이 반응했고 삶이 다시 나를 깨워 주었어요.
나는 더 이상 참는 법만 배우며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나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기분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남편에게 다가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먼저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랑이라는 걸 늦게서야 알게 되었죠. 우리 세대 여성들은 참 많이도 참으며 살았어요. 그 정도면 됐지.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말들로 마음을 눌러왔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욕망이 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감정의 파도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 삶이 조금 덜 외롭고, 관계가 더 따뜻해졌어요. 이제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여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안의 사랑도, 욕망도, 따뜻함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나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며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지금의 나,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꼭 그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니까요.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 한 줄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